자, 이번 시간에 3일회계 법인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계관 2급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고민석 세무사고요. 자,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회계의 기초를 처음 접한다라고 했을 때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관리 2급을 준비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로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해도 동일한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에 있어서는요. 우선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 6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연 6회를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고 준비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연이어서 시험을 계속적으로 응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봤을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재도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얼마를 넘어야 되느냐라면 70점 이상이라는 거죠. 70점 이상이 처음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다소 부담스러운 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하시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점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 내가 100점을 맞겠다 이렇게 공부하시기보다는 70점을 좀 넘기는 수준으로 해서 투입 대비 효율을 갖다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3일회계 법인에서 출간된 회계관리 2급 교재고요. 첫 번째 보시면 기본편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회계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회계의 기본 개념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회계라는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되겠는데요. 회계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전달하느냐라는 거죠. 이 누구라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회사를 둘러싼 수많은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요. 그 집단에서 원하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통해서 회계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요. 그러면 정보를 전달해서 이해관계자들은 그걸 접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데이터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요. 우리 회사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회사가 이렇게 A기업이라고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를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주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죠. 회사의 주인이면서 요즘은 이제 상장된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인 이런 개념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주 입장에서는요. 회사의 주인된 입장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요? 주주로서 참여한 이 회사의 경영 성과라든지 재무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내가 팔아치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할 것인지 이런 문제. 또는 배당을 갖다가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회사 이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익에 대해서 제가 받아가는 걸 갖다 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주주 입장에서는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밖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돈을 빌려줬을 때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을 때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이 대출을 좀 연장해달라고 하면 연장을 할 것인지 회수할 것인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갖다가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채권자 입장이고요. 반면에 종업원 입장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즘은요, 종업원 입장에서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임금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회계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번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됐고 순이익 증가가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이번에 회사에서 노조가 이제 요구하는 임금은 얼마다, 몇 프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정보 이용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경영자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전반에 관련했을 때 재무 상태나 손익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회계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무조정상을 거쳐서 세법상 얼마의 세금을 갖다가 납부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 거래처 입장에서도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거래처라고 하시면요. 자, 거래처 입장에서는 새로 거래를 신규로 이제 트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회사가 내가 원하는 물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어떤 그 재무적인 상태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회계 자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바라볼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데 거기 앞에 보시면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요약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록과 요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록과 요약의 결과물로서 등장하는 서식들이 있어요. 자, 이 서식들은 뒤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겁니다.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보 이용 목적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이해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수업 목적상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서는요, 이걸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무회계 이런 부분도 있고요.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여기 나와 있는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과세관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과세관청이라는 것은 국세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세무회계를 통해서 걷어들여야 될 세금의 이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토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재무회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회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해관계자 중에서 특히 이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내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요. 여기 관리회계라고 돼 있는데 이 앞에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가 부분이 있고 관리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가라는 것은 이거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가 소요됩니까?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거가 원가회계 주된 관심사항이고요. 반면에 관리회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의사결정. 요거 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주문을 받았는데 그 특별 주문을 갖다 수락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제조할 거냐 외주를 줄 거냐. 이러한 의사결정들. 혹은 여러 이제 시설 투자가 있는데요. 이 시설 투자를 회사 입장에서 지금 할 거냐 아니면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들도 다 관리회계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떤 비타민 음료가 있었었는데요.
비타민 음료를 갖다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처음에 출시를 하니까 시장 반응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괜찮은 시장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만약에 시설을 더 늘리지 않으면 이후에 수요가 많이 창출됐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공장을 다시 증설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누가 다루느냐? 내부겠죠.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다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